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를 한가닥! 네,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제대로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의학이 오명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민간요법으로 인한 후유증들이 마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한의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하면 좋은데, 그죠? 안전하게 그쵸? 하면 좋은데, 네. 민간요법을 도대체 난 누가 어디에서 배워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서 문제가 생겼는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오롯이 한의사들이 진단 말이에요. 욕도 한의사들이 먹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민간요법과 정상적인 치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민간요법은요, 옆집 아줌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민간요법입니다. 카더라? 죽어도 의사 말은 안 듣고요,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 난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전 옆집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게 민간요법이고요. 정상적인 치료는, 그분의 체질과 증상과 모든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병리 생리를 맞춰서 치료하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저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체하면 손 따는 습관들 있잖아요.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거 되지. 네. 저는 참 한의학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한 두세 번째 되는 게 손 따는 거예요. 갑자기 환자가, 저희들이 이제 난치 환자를 오다 보면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119 부르기 전에 열손 열발 따면은 95% 일어납니다. 네. 네. 그 외에 말이죠. 상당히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갑자기 창백 위가 채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손발, 특히 이제 따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물론 이제 합곡 태충을 따는 경우도 있고 열손 열발 따는 경우인데 이거 따주면은 일단은 압력이 이 전부 근육이잖아요. 위에도 근육이고 심장 근육인데, 자, 근육이 이렇게 멈춰 있는 걸 압력이 팍 자극을 주니까 피만 가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편해지고 위가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따는 거, 옛날부터 십선열 손과 발의 사이를 하게 되면요, 모든 게 회복되면 너무 많아요. 저는 한의학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손발 따는 거, 그건 한의사한테 자문을 받고 따야지 아무데나 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또 언급을 해봅시다. 네. 제가 왜 이 질문부터 드렸냐면, 실제로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잘 따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내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말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체했다면 잘 따면 분명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답답한 증상에 체한 것만일까? 이 판단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끔 우리가 심근경색, 이 서서히 오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위쪽으로 방사통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실제 환자를 통해서 겪었어요. 60세 후반의 환자셨는데 이제 아들이 모시고 왔죠. 근데 아들이 모시고 왔는데 환자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속이 답답하고 막 체한 것 같다고 한의원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딱 봤는데 벌써 그 느낌이 좋지 않은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혈압만 재고 그때 혈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치료도 하지 않고 제가 환자분한테 빨리 저는 응급실 모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드님과 특히 그 어머님의 표정이 제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아니 왜 한의원에 왔는데 조치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응급실 가라고 하느냐는데, 제가 보기엔 시간을 조금 다툴 수도 있으니 가시라고 제가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들었죠. 이제 응급실에 가서 그분이 이제 심장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응급실 안에서 심장 어레스트가 왔기 때문에, 정지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빠른 조치를 통해서 해서 이제 다시 회생하셔서 나중에 아드님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케이스가 딱 기억나기 때문에. 13년 따주고 보냈으면 더 감사하다. 더 빠를 건데. 네. 근데 그땐 제가 좀 어릴 때라서 그것까지 몰랐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도 이제 중요한 판단을 빨리 내릴 때가 필요한데, 이 판단이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에 좀 부족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접목해보고도 아니거나 이런 판단이 들 때는 빨리 또 이 의료기관으로 또 이제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체했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체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원인이 있죠. 우리 밥 먹다가 급하게 먹어도 체하잖아요. 그게 제일 많죠. 두 번째는 잘 먹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받을 때 체해요. 그죠? 나 밥 안 먹어! 하고 수가 내버려지잖아요. 체하고. 그리고 너무 기운이 없어도 먹을 기운이 없는데 먹어서도 체할 수 있고요. 또 몸 안에 독소나 담이 많아도 체할 수 있고. 그래서 방금처럼 심장병이 체한 걸로 오해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는데 따는 거는요, 일종의 구급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따주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감염에 혹시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소독은 철저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전문가한테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뭐 집에서 막 민간요법 하다가 잘 안 돼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온 케이스들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같은 케이스는 부항 있잖아요. 부항. 네네. 부항이 좋다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피를 내가 보면서 좋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적당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꾸기 좋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은 한 명 낳아놓고 맨날 낳은 이야기만 해. 그런데 한의사들은 99명을 고치더라도 안 낳은 한 사람을 고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 저 집은 다 낳는지 알아. 한의원 가면 안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와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부항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한 환자가 얼굴 마비가 온 거죠. 안면신경 마비. 우리 구하나 사람이 마비가 왔어요. 근데 이 마비가 온 얼굴 전체를 부항으로 다 해서 정말 얼굴 반쪽이 그냥 자꾸 이렇게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환자 딱 떠오르네. 부항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에 이제 부항 자국이 있으면은 누구 욕하겠어요? 한의사가 되니까. 한의사가 그랬다니까. 갖다 줬겠다니까. 네, 또 집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중 하나가 이제 뜸이에요. 뜸. 한의원 침 맞고 뜸이나 물리치료 받고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왠지 집에서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면서 재료를 사서 뜸은 다 다재로 팔잖아요. 뜸을 사서 집에 뜨다가 화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겨서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는 이 뜸 떴다 이랬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또 받아들인 분 입장에서는 뜸 얘기 나오면 또 한의원에서 또 그런 부작용이 생겼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행위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한의사들을 또 공격 많이 하는 게 응급실의 의사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분들도 항상 급성 간부전이라든지 간 수치가 올라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스토리를 보면 한약 먹고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자꾸 한약 먹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그 한약이 한의원에서 먹어서 그렇게 간 수치가 급성적으로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그냥 민간요법이라든지 검증 안 된 일반 건강식품을 통해서 그런 일이 많지. 우리가 진맥을 보고 제대로 변증을 해서 처방한 한약을 먹어서 급성 간독성이 왔다는 얘기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십니다. 그냥 환자가 한약을 먹었다면 이게 민간요법 유래인지 한의사가 처방한 약인지 이게 구별이 없어요. 그냥 한의사가 먹었다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무조건 한의원 가지 마라, 한약 먹지 마라. 이게 그냥 입에 앵무새처럼 입에 발렸습니다. 이제 의사분들한테. 이 적외선 치료기 IR 그거 저 병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그거 찜질한다고 많이 사서 쓰는데 그걸 하다가 잠을 자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제 타이머를 해놓거나 또 이제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를 해주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이걸 했는데 또 그날따라 타이머를 안 했어요. 그대로 자잖아요. 그러면 저온 화상이 있는데 그 저온 화상은요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간요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하니까
과하지 않게 하는 거 반드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왜 장복하면 안 되는데 차로 그냥 오랫동안 끓여 마시는 대표적인 약재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한동안 광고 유명했잖아요. 산수유 남자한테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나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모든 남자한테 좋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옆집 남자가 좋았다고 먹어서 내가 좋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없어요. 특히 좋은 약재일수록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보시고 오래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시고요. 또 그와 동일하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인삼. 진짜 인상할 말 많아. 이거는 산수유가 더 심해. 훨씬 심하지. 이거 완전히 만병통치약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또한 좋은 약이기 때문에 치우친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치우친 약을 먹었을 때 맞춰질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는 가장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전문가인 한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산수유를 먹던 아니면 요거와 함께는 보분자를 먹던 인삼을 먹던 반드시 좀 한의원에 와서 상담을 좀 하시고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네, 오늘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좋은 약과 좋은 치료법도 증상에 정확히 맞아야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항상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걸 잘 생각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민간요법과 한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부,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건 일부죠. 일부를 설명드릴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못된 이 오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원장님께서 진맥 주신 걸로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효과가 좋은 치료법일수록 필연적으로 부작용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수다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수다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번 합시다.